서울의 저녁, 광화문 한복판에 걸어 들어가면 여러분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관광객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피크닉이라도 나온 것처럼 평온하게 누워있는 외국인들 말이죠. 게다가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번역된 K문학입니다. 최근 몇 달간 광화문, 청계천, 서울광장에는 매일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인기 있는 관광지라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 걸까? 이들의 행동은 여느 관광객들과 달랐습니다.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는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은 모두 K문학이었죠. 놀랍지 않나요?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K문학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 야외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기증받은 번역 도서 700권을 광화문과 청계천, 서울광장 등에 전시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하루에만 외국인 1000명 가까이가 이곳에 몰려들어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유가 과연 단순히 책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K문학에 열광하고 한국의 도서관 문화에 매료되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K문학을 만나게 된 배경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K문학에 푹 빠져 누워있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그 시작은 놀랍게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해외에서 큰 문학상을 수상하면서부터였어요. 특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K문학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김혜순, 박상영, 조남주 등 한국 문학계에 걸출한 작가들이 쓴 작품들이 해외에서 주목받으면서 K문학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을 여행하게 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K문학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야외 도서관이에요. 광화문, 서울광장, 청계천 등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한가운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 전시된 책들이 모두 번역된 한국 문학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한 700여 권의 책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무려 3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많은 외국인들은 처음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책을 집어들지만 이내 책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읽고 있는 책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차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주며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젊은이들의 복잡한 감정과 현대 사회에서의 소통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외국인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죠. 그렇게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면 그들은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와 더욱 가까워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관광지에서 사진만 찍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광화문과 청계천의 야외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책 전시 공간을 넘어서 K문학을 통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들이 한국 문학에 열광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의 독서 문화가 주는 특별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야외 도서관처럼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들게 되죠. 이제는 그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현상. K문학의 성장과 외국인들의 반응은 단순히 문화 소비를 넘어서 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사랑하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완벽한 순탄함만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며 이들이 한국에서 겪은 뜻밖의 상황과 그로 인해 오해하게 된 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광화문 야외 도서관에서 K문학에 빠져드는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외국인 관광객 리사는 뜻밖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리사는 프랑스에서 온 대학생으로 문학을 전공하며 한국 문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처음 접한 이후 그녀는 한국 문학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죠.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광화문 야외도서관에서 마음껏 한국 문학을 탐독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 전시된 다양한 번역 도서를 탐색하던 그녀는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을 손에 들었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을 다룬 이 책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한가롭게 광화문 야외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리사.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몰두해 있던 그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죠.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한국인 남성이 리사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 남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 남성은 계속해서 리사에게 다가오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리사는 그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이곳에서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걸까? 내가 뭔가 실례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리사의 마음속엔 점차 불안감이 커져갔고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도서관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 여성이 리사에게 다가와 그 남성은 그냥 책상 뒤쪽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했던 것뿐이에요. 절대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뭐라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리사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리사는 그제야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순간의 오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뻔했지만 이 친절한 여성 덕분에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작은 오해가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망칠 뻔했음을 깨닫고 다시금 한국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건 덕분에 리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배려심 깊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큰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 리사는 광화문 야외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학을 즐기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리사에게 한국은 단순히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따뜻한 사람들과 풍부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현실의 공간으로 다가왔죠. 리사는 광화문에서의 작은 오해를 겪은 뒤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한국 문학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는 매일같이 광화문 야외도서관을 찾았고 주변의 다른 외국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여행은 한 달 일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을 떠나기가 싫어졌어요. 광화문과 청계천에서 책을 읽는 여유로운 시간들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시설이 얼마나 편리하고 개방적인지 느낄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잘 갖춰진 곳이 드물었기에 리사는 한국의 도서관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리사는 서울 도서관에 들러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주쳤는데 그들 역시 리사처럼 K문학에 빠져 한국을 찾은 이들이었죠. 이들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가 한국 문학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나기 전 리사는 광화문 앞에서 마음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거야. 그녀의 가슴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돌아가서도 한국 문학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이후에도 리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학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문학과 책을 통해서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리사는 이제 자신이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프랑스에 더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리사는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한국 문학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감동을 전파하며 또 다른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리사는 떠나기 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한국에 올 거야. 이곳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그 풍부한 문화는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럼 여러분도 한국을 사랑하게 된 리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뵐게요.